그런 거에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인드라가 시천차라로서 강조하는 게 뭐죠? 바로 첫 번째는 박정희 정신이 우리의 영성이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라면 박정희 정신, 옛날에 박정희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 세계가 인정하고 국유본이 인정하는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과 왕회장, 그 다음에 데이빗 로플러 1세와 공통점, 인들라 강조하는 국면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 이러한 박정희 정신, 민족의 5천년 한을 가난을 극복하자는 정신, 그게 박정희 정신이에요. 박정희 모델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입니다. 방법론으로서의 박정희가 아니라 정신으로서, 영성으로서 박정희라는 거죠. 이러한 면을 인들라는 첫 번째로 정치철학으로서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천적인 정치 철학은 뭐죠? 아까 얘기했던 야성적 충동하면은 어떤 의미냐? 주체의 문제예요. 누가 대한민국을 끌고 가실 수 있을 것인가? 이성적인 존재들은 우리 중산층들이죠. 가장 핵심은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러한 마인드가 바로 이성주의고, 그죠? 이성의 국가예요. 이성국가라는 것은 보다 이성적일 수 있는 요소가 많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중산층이 중심인 나라가 이성적인 국가고, 중산층이 주도하는 나라가 이성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야성이죠. 이때 야성이라는 것은 뭐냐? 뭐 한 예로서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목주의, 노마드 들어보셨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유목민들의 노마드 정신을 차차. 근데 이제 한 예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야성적 충동의 예는 뭐죠? 어떻게 영국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했는가? 라는 점. 또 미국은 오늘날 왜 세계 초강대국이 됐는가? 이런 점들은 단순히 중산층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소수의 엘리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정신, 말하자면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 그런 거겠죠. 징기스칸, 프리메이슨, 뭐 기독교, 개신교, 유대인,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이러한 어떠한 엘리트 집단의 어떤 정신이 말하자면 이게 인간의 감성을 오히려 감성적으로 봐야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적인 창조적 기질. 이건희 회장이 말하듯이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천재. 그런 어떤 과학자, 정치 지도자, 정치가, 박정희 대통령, 록펠러 1세, 로스차일드 1세, 뭐 데이비드 형제였던 버트란트 러셀, 이러한 천재들, 이러한 천재 경영, 이것이 오히려 인드라는 야성적 충동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야성적 충동 그러면 무조건 몽골 기병, 노마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이다. 야성적 충동에는 인드라 보기에는 록펠러와 같은 과감한 벤처 정신이 있다 이거죠. 임팩트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인드라가 강조한 상상 가치론이다 이거죠. 누군가는 인드라 같은 사람은 좀 소심해서 안전빵을 지향하는 편이지만 누군가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처럼 달려간다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처럼. 남들이 다 경부고속도로 반대하고 통일비호 반대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 저지른다 이거죠. 이건희가 반도체하고 정주영이 조선소 짓고 이런 건 반쪽 정은, 반쪽 노면, 파시티, 운전비 이런 애들이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을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감성이다. 이러한 소수의 천재들이 하는 것이
우리는 또 권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성적 관점에서 이런 천재들이 하면 기존의 어떤 방식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있다 이거죠. 소심한 반대. 그러나 이제 언제나 인류는 이런 1%의 천재들로 움직여왔다는 걸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는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면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이런 점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퓰리즘적으로 국민이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도 세력은 누가 돼야 된가, 주체가 누가 돼야 된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난 시기에 초창기 박스힐이 주장하던 공동체 자유주의가 나왔을 때는 국기본이 친중을 결정했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적이 없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89년에 김영삼 노태우 정부가 때부터 한중 수호조약 맺고 그게 국기본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를 키우기 위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도 뭐 그런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딱히 적을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들아 볼 때는 이게 국기본의 전체 세계 전략의 트릭이다 이거죠. 왜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거 이전에 인들아 강조하는 미리 왜 자유론을 주장했는가? 영국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롤스가 왜 1973년에 정의론을 주장했는가? 인들아가 강조하는 건 저런 격떨어지는 지구평면에서 따위 떠드는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밀이나 영국의 밀이 있고 축구, 미국의 야구 정신인 미식축구 정신인 이 노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의론이 왜 73년에 나왔겠습니까? 데이비 록펠러가 구조 황제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미국식의 이 철학은 왜 나왔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주도하기 위하여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국유본 입장에서 새로운 정치 철학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미리 자유론을 이야기할 때나 노스가 정의론을 얘기할 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내부의 적들이 준동하던 때였다 이거죠. 어떤 적들? 자유주의의 허점을 노리고서 파시스트들, 물론 미리 활약했던 시기는 파시즘이 없어요. 파시즘 개념은 20세기 이후의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는 파시즘은 없어요. 나폴레옹의 쿠데타 이전에는 쿠데타가 개념이 적용돼서 안 된다고 내가 강조했죠. 쿠데타 이유는 어디까지는 개념은 나폴레옹 이후부터다. 파시즘도 20세기 이후다라고 강조했듯이, 하지만 파시스트 같은 애들이, 극단주의자 애들이 휘행하던 시기다. 그러한 시기에 밀이 등장했고 13년에는 그 밀은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1970년대 상황만 봅시다. 1970년대 구본론 관점에서 어땠죠? 빅터 로스차일드는 미국 민주당을 없애고 대신에 미국 노동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주류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 민주당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물주는 데이비드 록펠러였고, 사실상 데이비드 록펠러를 죽이기 위한 작전을 펼쳤던 게 빅터 로스차일드 당대 황제였죠. 빅터 로스차일드는 미국 민주당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죠? 베트남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미국인들이 당대 정당이었던 여당이었던 미국 민주당에 실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계속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의 주류들이 어떻게 형성됐냐? 오늘날의 반쪽 민주당처럼 파시스트들로 가득 찼어요.
그걸 또 빅토르 스찰은 고무시켰습니다. 공산주의다. 예. 예를 들면 존 레논이 갑자기 모택동 군복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방송하면서 이매진 뭐 얘기하고, 일단 인들한 존 레논도 좋아하지만 분명히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이름으로, 예, 적과 동지,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이고 알 수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인들아 존경하는 마오 선생님이, 그런 마오 선생님 하면 자유주의 아닙니까? 마오 선생님이 그렇게 한탄했던 게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들한테. 그런 정도로 적과 동지가 구분이 없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러한 시대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영 황제가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미국 민주당의 개혁인 겁니다. 우선 미국 민주당에게 정권을 줘요. 카터 정부에게. 예, 준 다음에, 예, 카터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카터 개인은 인들한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카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동시에 카터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록펠러는 어떻게 하죠? 예, 레이건 민주당원, 뉴라이트 민주당과 함께 대거 공화당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것은 바로 레이건 시대인 거죠. 뉴라이트 시대고요. 예, 이게 노림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민주당이 정화가 됩니다. 그동안에 미국 민주당에 있던 과격분자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적을 분명히 하죠. 데이비드 록펠러는 누가 적인가? 그게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거죠. 네, 겉보기에는 소련과도 대탄트하고 모택동하고도 만나게 하고 핑퐁 외교로 겉보기에는 분명하지만, 예, 결국은 데이비드 록펠러의 노림수는 뭐였죠? 빅토르 스차일드의 지경지였던 소련을 붕괴시키는 거죠. 시작은 헬싱키 프로세스로 시작했지만 70년대 수십 년에 걸쳐서 결국 91년에, 예, 소련이 붕괴됩니다. 빅토르 스차일드는 화병으로 돼지고요. 그게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다 이거죠. 오늘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 그러한 어떠한 국외본론의 세계, 국외본의 세계 전략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국외본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려줘? 그 바보지. 예?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국외본의 큰 그림은 뭔가? 이런 20년 대계, 30년 대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뭐냐? 이 세 번째 정치 철학은 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반중이죠. 이거는, 네, 국외본이 중국을 키울 때부터 이미 계획된 거다 이거죠. 20년 동안 친중하고, 아니 또 크게 잡아서 30년 동안은, 예, 89년에 한국에서 노태우 정부 때 친중해 왔잖아. 그죠? 예, 30년 동안 한중 수호에서 30년 동안 친중했어요. 네, 이제는 반중이다 이거예요. 적을 분명히 해라. 미국의 소리 방송이나 바이든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기 대권 주자에게 강조한 게 뭐죠? 너네도 어려운 거 이해한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정치는 미국으로, 네? 경제는 중국으로, 이렇게, 네, 따로 국밥으로 발정비당 파스트들이 가만히 서라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중재자, 촉진자 이런 헛소리를 과연 믿을 것인가? 아니다. 분명히 하자. 미국이다. 반중이다. 네? 반중 동맹외교 일본이다. 반미 아베빠와 결별하고 일본의 주류 세력인 친미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 강력한 동맹만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만들 수 있고 한반도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누가 적인가? 발정미당에게 묻는 거죠. 이재명에게, 정세균에게, 네? 그리고 기타 애들에게, 발정미당 애들에게 중국이 적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에게도 중국은 적인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점점점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결코 트럼프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국면 지시를 받고 반중한 거예요. 어설픈 반중. 바이든은 제대로 된 반중을 합니다. 결코 지금의 바이든의 이것은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타난 반중은 이게 무슨 반중이야! 하지만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죠. 앞으로 더 약화될까요? 더 세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적은 누구인가? 반쪽 정원은 적인가? 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념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내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더러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념만 앞서고 명분만 앞서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정신이 박힌 상태에서 실용외교를 하는 거죠. 실용외교라는 것은 명분과 신뢰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중국과도 시진핑하고도 만날 수 있고 파쪽 정원과도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운전비처럼 헤맨다 이거죠. 분명한 적이 누구냐, 아군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이랬을 때 이게 공동체 자유주의가 나름대로 정치 실천 철학으로 정립되는 거지. 반쪽 정원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트럼프처럼 될 것처럼 여기는 건 환상이다 이거죠. 대화할 사람하고 대화해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트럼프나 운전비나 이런 애들처럼 놀면 안 된다. 이게 공동체 자유주의가 돼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독재자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반쪽 정원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 이런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을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